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목의 이물감과 관련해서 코가 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비루 또는 후비루 증후군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후비루에 대한 궁금증은 대체로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듯 싶어요. 첫째는 후비루와 후비루 증후군의 차이입니다. 후비루는 무엇이고 후비루 증후군은 무엇인지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후비루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환자 스스로 느끼는 코가 뒤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 외에도 구인두 부위에서 코 점액을 확인하는 방법, 만성적인 자극 시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후비루와 후비루 증후군이 심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들을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목 이물감을 유발하는 질환을 후비루 증후군 외에도 위산의 역류를 비롯한 다른 원인 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섯 번째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목 이물감의 한의학적인 원인을 확인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비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으로 코 내부, 즉 콧속과 또 코의 양쪽에 있는 부비동, 소위 말하는 축농증이 잘 오는 부위예요. 이 부비동에서는 많게는 1리터 정도까지 코와 같은 분비액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분비액 중에 절반 정도는 이 목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키게 되는데, 이러한 코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끈적끈적거리면 우리가 그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콧속 분비물들은 콧속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또 이물질을 제거해요. 또 코로 들어온 공기를 촉촉하게 습기를 머금게 해줘서 건조한 느낌 이런 걸 직접적으로 줄여주고 또 코에 감염을 막아주는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코 속의 콧물이나 분비액이 늘어나거나 끈적거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감기 걸리면 코가 많아지겠죠. 겉으로 흘러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양도 늘어나게 되겠고, 또 알레르기 과민 반응에서 또 비염을 비롯한 염증 반응일 시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부비동의 축농증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분비액이 흘러나오게 되겠고, 또 민감한 경우에는 공기가 찬 경우, 또 먼지가 많은 경우, 또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향신료의 자극에 의해서 코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라면 같은 거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끓이고 먹을 때 코가 갑자기 확 많이 나온다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이러한 조건들이 코의 양을 늘리거나 코가 끈적거리는 일반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상적인 콧물 외에 후비루라는 것은 코나 코 속이죠. 또 부비동에서 다량으로 생산된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을 후비루다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비루로 인해서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을 갖게 되겠고요. 또 콧물이 겉으로도 이제 흘러나오게 되겠고, 이게 목에 자극이 되니까 헛기침이 자꾸 나거나 하는 증상을 유발하게 되겠고요. 목 뒤를 직접 보면은 비인두 또는 구인두에 코가 붙어 있거나 구인두벽이 자갈 모양으로 울퉁불퉁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구인두 후벽의 모습인데요. 요게 목젖이고요. 이렇게 부어 있는 또 허연 점액이 달라붙어 있는 편도가 양측에 보이고, 그 뒤편이 이제 구인두 부위인데, 구인두 벽에 이런 맑은 점액이 달라붙어 있는 양상이 관찰이 되면서 또 울퉁불퉁한 형태적인 변화도 나타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겠고요. 또 점액이 끈적거리고 염증 반응이 있을 때는 이렇게 미백색이 끈적거리는 코가 목젖 뒤쪽에 있는 구인두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후비루 증후군은요, 환자가 스스로 코와 같은 점액이 지속적으로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는 상태이지만 원인 질환을 의학적 검사상 확인해 봐도 후비루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을 때 진단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비루 증후군은 후비루가 실제로 관찰이 되건 또는 후비루가 관찰되는 될 만한 다른 요인이 없는데도 관련된 증상이 있을 경우에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진단하게 된다는 얘기로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증상으로는 목에 이물감이 첫째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 자꾸 자극이 되니까 만성적인 기침이 나고 또 불쾌감이나 건조한 느낌이 들면서 심할 경우에는 뭔가 조이는 듯한 느낌도 유발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목의 가래를 제거하려는 그러한 버릇이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목 청소라고 그래서 하고 목에 어떤 이물감을 줄이려는 행동이 습관처럼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후비루 증후군은 실질적으로 후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숨어 있거나 또는 이러한 정상적인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이제 인후두 점막의 민감성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비루나 후비루 증후군이 심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분비의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원인들이 있어요. 맑은 콧물이 늘어나는 경우는 감기가 왔을 때, 또 알러지, 또 찬 공기에서, 또 형광등 불빛과 같은 밝은 빛에 의한 과민 반응, 또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같은 특정 음식이나 양념류, 또 임신 중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특정 약물들, 다음은 이제 병적이진 않더라도 코가 조금씩 휘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코의 중격이 휘어져 있는 경우 등이 일반적인 맑은 콧물이 늘어나는 경우이고요. 끈적이는 콧물들이 늘어나는 경우는 실내 공기가 특히 건조해지는 겨울철에 더욱더 끈적거리고 건초열이라는 병이 있거나, 또 몇 종류의 비염들, 또 코에 이제 폴립이라고 해서 용종이 있는 경우, 또 코가 붓거나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에는 끈적이는 분비물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또 특히 유제품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으로서도 끈적거리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후비루는 별로 확인이 안 되는데도 후비루 증후군의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목의 민감성과 관련된 요소나 또 삼킴 장애와 관련된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본인의 코가 오래 머물러서 이제 이물감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수면 중에는 당연히 누워 있으니까 고임 증상이 더 많아질 수 있겠고, 또 자극에 민감해져 있는 신경 과민, 그 외에는 위 산의 역류로 인해서 가벼운 자극이 있는데 실제로 염증 반응이 없으면서 이제 자극이 되는 경우에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후비루 증후군의 어떤 개념으로도 또 이해될 수도 있고요. 또 만성적인 카타르성의 염증 반응일 때도 염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일종의 염증 반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비루 증후군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목 이물감, 코가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목 이물감과 관련해서 구분해야 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에요. 소위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목의 이물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인후두 역류증도 같은 개념인데요. 산이 역류해서 목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목이 따갑거나 또는 목이 쉬거나 또 이물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돼서는 두 질환이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원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경우도 있고요. 또 편도 부위에, 특히 구개편도라고 그래서 목 양쪽에 있는 구개편도에서 결석이나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목에 이물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보시는 사진처럼 편도가 커져 있으면서 울퉁불퉁하고 사이사이에
염증 반응들이 있거나 또 편도 결석이 돌출돼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후비루 증후군이나 역류와 관련된 질환, 또 국의 편도의 이상 상태와 관련해서 목 이물감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을 구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련성이 별로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물감이라는 증상을 위주로 해서 인후두 이물감 또는 인두신경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상기도 기침 증후군입니다. 이 질환은요, 후비루 증후군처럼 코나 부비동에서 분비액이 넘어가는데 이로 인해서 목의 이물감뿐만이 아니고 주된 증상으로 만성적인 기침이 나타나는 병이에요. 이 이유는 상기도 자체의 염증이나 또 과민해진 기도로 인해서 기침이 유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후비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비염이나 만성 부비동염뿐만이 아니고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천식, 만성 폐성 폐질환, 또 소화기 질환 관련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가 뒤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인후두 이물감이 심할 경우에는 한의학적인 진단 유형으로 기울 담조라는 변증 유형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목 안에 가래가 낀 것 같고 목에 이물감이 있는데 가래가 낀 듯이 느껴진다는 얘기겠죠. 또 목소리가 쉬고 이런 자극감에 의해서 기침이 자주 나며 또 가슴도 답답해요. 또 속이 메식거리거나 트림이 잦은 상부 위장관 증상도 있고요. 또 이러한 증상이 감정적 요인으로 증상이 심해질 때 기울 담조라는 이런 진단 유형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후비루의 자극뿐만이 아니고 어떤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민한 상태를 구분하는 중요한 진단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후비루 또 후비루 증후군을 중심으로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는 원인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나아가서는 기울 담조라는 진단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